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영화가 있나요? 아니면 직업관이나 세계관을 180도 뒤집어 놓은 문화적 경험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편의 영화가 어떻게 성공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그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루카스는 뉴욕의 화려한 광고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중 우연히 본 한국 영화 기생충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창의성과 광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따라가며 나만의 창의성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루카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전환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영화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광고계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제가 만든 광고들은 항상 주목을 받았고 클라이언트들의 매출을 끌어올렸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느끼며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상업적 성공에만 집착하는 광고쟁이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캠페인을 구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창의적 영감이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죠. 제 광고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많은 상업적 성공을 위해 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영화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 하나하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영화의 장면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감동받았을까? 이 영화는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나의 광고는 왜 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박찬욱, 김지훈, 홍상수 등 다양한 한국 감독들의 영화를 탐구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한국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 계급 갈등, 가족 관계 등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나 예술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 영화의 이중적 성격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깊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죠. 이건 제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술성과 대중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한국 영화를 탐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광고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의 깊이는 전혀 없었죠. 저는 그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일만 해왔던 겁니다. 매일 밤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광고를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해 극복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백이민족이 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는 것으로 저항의 뜻을 표현한 것이죠. 이는 얼마나 창의적인 발상입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은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니 한국 영화의 독창성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창의성은 단순히 영화라는 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단련된 한국인 특유의 위기 극복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제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처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원했고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새롭게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처음에는 모두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상업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국 영화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를 감동시키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영화의 근원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태원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따뜻함이었죠.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을 거닐며 저는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을 만났습니다. 첨단 기술과 세련된 패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현재에 구현해낸 그 혁신성이라니 입이 떡 벌어지게 되더군요. 제 여행의 절정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저는 수많은 영화 팬들과 함께 최신 한국 영화들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젊은 한국 감독과의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영화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 영화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나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온 한 민족의 혼이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영화를 탐구했습니다. 각각의 영화들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고 그것들은 제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제게 사회 계급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무거운 주제를 유머와 섬세한 연출로 풀어냈죠.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광고에 적용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서 저는 색다른 시각적 표현과 강렬한 감정 전달에 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광고에서도 더 과감한 시각적 실험을 시도하게 되었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장센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지 가히 짐작이 가능한 분이셨어요. 또 다른 인상 깊은 영화로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호성과 여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관객의 해석에 맡기는 그 방식은 다른 영화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우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고에서도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는 때로는 여운을 남기고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다른 영화제를 둘러보다 또 다른 한국 영화 감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상수 감독인데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보며 저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을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대규모 제작이나 화려한 효과 없이도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지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광고를 단순한 상품 판매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캠페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영화에서 배운 서사 구조와 시각적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작업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브랜드의 캠페인이었는데요. 저희는 실제 사회적 약자들을 섭외하여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사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대신 화면 아래의 자막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캠페인은 바로 기생충의 계급 문제 다루기 방식과 버닝의 모호성, 그리고 홍상수 감독 영화의 일상성을 결합하여 탄생한 작품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광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광고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캠페인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가 단순한 상품 홍보를 넘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광고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이 광고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공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업적 성공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 영화를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것을 제 작업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창의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창의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또한 K-팝 아티스트들은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빠르게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하여 전 세계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창의성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닌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인사이트를 제 작업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아이디어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기 상황, 불편한 진실, 사회적 갈등 등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제 광고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영화에서 배운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통할까요? 하지만 곧 저는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제 광고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다룬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찾아냈죠. 이를 바탕으로 저는 글로벌 캠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광고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광고계에서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허문 크리에이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광고인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국 영화를 통해 배운 것들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성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품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했습니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들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끊임없이 제 작품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의성이란 결코 한번 얻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것을 넘어 광고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문화 다양성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결코 쉽지 않겠죠. 예술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상업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들려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꽃핀다는 것을요. 한국 영화가 그랬듯이 저 또한 이 도전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영화를 탐구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의 창의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한국 영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영화인들의 작품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피상적이고 의미 없는 광고를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영화는 제게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작품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 영화에게서 받은 영감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창의성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터닝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어떤 작품이,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창의성에 불을 지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